손흥민이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에 가장 강한 스쿼드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손흥민의 과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은 2016-2017 시즌에 승점 86점으로 첼시에 이은 리그 2위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후반기 3, 4월까지 박빙의 1위 싸움을 하다가 첼시도 계속 승승장구하게 되고 토트넘은 36라운드에서 웨스트햄의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우승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입단 첫 시즌은 적응하는 기간이었고 바로 2년차에 적응을 하면서 손흥민은 리그에서만 14골, 6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 랭킹 12위까지 올랐고 케인은 29골로 득점왕까지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은 바로 이 시기에 공격진이 토트넘 역대 최고의 공격진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공격진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의 데스클라인, 케인, 손흥민, 알리, 에릭슨의 공격 포인트가 케인 29골, 7어시스트로 36개, 알리가 18골, 7어시스트로 25개, 손흥민이 14골, 6어시스트로 20개, 에릭슨이 8골, 15어시스트로 23개였습니다. 데스클라인끼리 주고받은 공격 포인트지만 이 4명이 득점한 골만 59골이었고 어시스트가 35개였습니다. 당시에 리그 팀 득점이 86점이었고 이는 리그 최다 득점 팀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4명이 총 득점의 69%의 득점을 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는 손흥민만 그 시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일 뿐 현재 토트넘은 케인, 에릭슨, 알리 같은 선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선수들의 예상 이적료는 모두 1000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케인은 1억 파운드, 알리도 8천만에서 1억 파운드의 가치였고 손흥민, 에릭센도 8천만 파운드의 가치였습니다. 에릭센은 2019년 겨울 이적 시장 때 FA 4개월 남기고 이적하는데도 2,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자였습니다. 이 시기에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의 레벨이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팀 분위기도 매우 좋고 알리의 활동량과 에릭센도 경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삼성까지 내려와서 빌드업 시키기도 하면서 매우 유기적인 팀이었습니다. 이때는 토트넘 유기성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의 유연성으로 3백과 4백을 자주 번갈아 사용했고 손흥민이 윙백으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이어의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였는데 주전급이 아니었고 간간히 출전하면서 센터백으로 미드필더 사이를 커버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팀 실점 또한 최소팀이었습니다. 경기당 0.68 실점이었습니다. 정말 미쳤죠. 이때 굳이 약점이라고 한다면 왼쪽 풀백과 더 견고한 미드필더 한 명만 있었다면 단연코 우승이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총 4번의 패배를 했는데 연패도 없었습니다. 맨유, 첼시, 리버풀, 웨스트햄에게만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쿼드에서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당시 음바페가 있었던 모나코를 넘지 못하고 조 3위로 유로파리그로 내려앉게 되었고 벨기에 팀인 헨트에게마저 패배하면서 일찍 탈락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강한 팀이라고 봐야 할까요? 다음으로 2018-2019 시즌을 빼놓을 수 없죠. 토트넘은 리그에서는 후반기에 무너지면서 남은 12경기에서 7번을 패배하고 3번밖에 승리하지 못하면서 겨우겨우 4위 턱걸이를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아스날이 제풀에 넘어지면서 1점 차이로 니가 가라 챔스를 해줬죠. 토트넘은 승점 71점, 2년 전보다 득점도 67점으로 많이 줄었고 실점도 39실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데스클라인도 서서히 붕괴되는 시점이었는데 케인은 여전히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고 있다가 시즌 중반에 17골을 넣고도 발목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델레 알리의 폼이 점점 죽었습니다. 알리가 25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고 5골, 3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과 에릭센만 건재했죠. 손흥민은 12골로 3년 연속 2자릿수 골을 넣었고 에릭센은 2자릿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팀도 최고의 오른쪽 풀백이었던 카일 워커가 이미 맨시티로 이적을 해 있었고 미드필더도 더 강해지지 못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게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챔피언스리그까지 데뷔해서라도 돈을 써서 스쿼드를 강화해야 하는데 데려온 선수가 고작 산체스, 요렌테, 오리에, 모우라 이랬습니다.
산체스가 가장 비싼 선수였습니다. 심지어 2018-2019 시즌에는 아예 영입을 안 해버리는 충격적인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당시 토트넘은 구장을 짓느라 돈이 없었고 포체티노 감독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선수 영입권이 없었기 때문에 레비 회장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전력이 급감을 했음에도 4위를 유지한 것도 대단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토트넘이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올라버리는 전세계 충격을 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오르게 한 장본인이 바로 손흥민이었죠. 모우라도 꼭 넣어야겠네요. 16강에서 도르트문트를 쉽게 넘고 8강 대진에서 압불싸 맨시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토트넘은 탈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 지어진 토트넘 경기장의 위력을 몰랐던 것 같아요. 맨시티와의 1차전 홈경기에서 손흥민의 결승골로 1대0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었던 경기고 챔피언스리그는 홈앤어웨이의 합산으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맨시티가 2대0으로 승리한다면 토트넘은 탈락이었습니다.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16강전 홈경기에서 샬케를 7대0으로 대파를 시켰으니까 겁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가 없는 토트넘은 맨시티 원정에서 잇몸으로 버티면서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고 경기 종료 직전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연출되면서 3대4로 패배했음에도 원정 다득점 원칙 덕분에 극적으로 4강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4강 아약스전에서도 패배를 예상했고 예상대로 결과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차전 토트넘 홈에서 0대1 패배, 2차전 아약스 원정에서 전반에만 0대2로 밀리면서 누가 봐도 무득점 패배가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 10분부터 브라질리언 모우라가 원맨쇼를 펼쳐버립니다. 5분 만에 2골을 넣어버리면서 합계 2대3까지 쫓아가 버렸고 만약 토트넘이 한 골만 넣게 된다면 경기는 합계 3대3 무승부가 되면서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토트넘이 결승 진출하게 되는데 추가 시간 96분에 모우라가 기어이 헤드트릭을 완성하면서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우라는 파리 생제르맹 B클럽에서 토트넘으로 내려왔음에도 단 한 번도 두 자릿수 득점을 못했는데 이 4강전 영웅으로 계약기간 6년 동안의 연봉을 한 번에 정리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이때의 선수 레벨은 2016 시즌보다 떨어진다고 봐야죠. 만약 챔스 결승에서 케인이 아니라 모우라를 넣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데스크라인은 챔스 결승에 선발로 나왔지만 허탈하게도 전반 2분 만에 핸들링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실점하고 케인은 경기 종료까지 슈팅 하나 해보지 못하고 평점 4점을 받으면서 0대2로 신공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때 미드필더는 에리센, 윙크스, 시소코였고 양쪽 풀백은 데니 로즈와 트리피어였습니다. 전혀 강하다고 느껴지지 않죠. 이 선수층으로 챔스 결승에 오른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토트넘은 지금은 그런 규정이 사라졌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스쿼드로 보면 누가 봐도 2016 시즌이 2018 시즌보다 나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엔지 감독의 베스트 11은 어떨까요? 엔지 감독은 우선 포체티노 감독처럼 전술의 유연성이 아예 없는 감독이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진은 케인까지 없는 마당에 2016년 데스크 라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하지만 수비 쪽은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가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6 시절의 포백 몸값과 현재 토트넘 포백의 몸값을 비교하면 지금 포백이 우위라고 봐야죠. 그런데도 토트넘은 2년 연속 67점을 넘어버리면서 팬들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라인을 올려도 수비 가담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는, 활동량도 좋으면서 패스도 잘 뿌리는 미드필더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아스날의 라이스, 로드리 없는 맨시티 전술이 잘 통할 리가 없잖아요. 토트넘이 지금 스쿼드에서 그래도 2016 시즌의 스쿼드와 비벼보려면 최소한 믿을만한 스트라이커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함께하는 동안 한 번도 수준 높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었습니다. 16, 17 시즌 레벨이 높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었는데도 26 실점밖에 하지 않은 것은 엔지볼이 꼭 배워야 할 부분이죠. 토트넘은 비수마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그대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진짜 갤러거라도 영입해야 하는데 갤러거는 챔스 나가는 아스톤빌라와 링크가 또 뜨면서 경쟁하게 생겼습니다. 엔지볼이
16, 17 시즌에 스쿼드 맞먹으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도록 선수 영입할 수 있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